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부동산 영상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몇 분이 제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하는 얘기 아니냐고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결국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거기에 맞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아는데 나가는 돈은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돈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가는 돈의 지출을 파악하는 것 기억하시죠? 이렇게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할 것이 바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계부 정리해주는 어플도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플하고 편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거나 기능이 많은 것보다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가계부를 시작할 때 정답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몇 가지 안 되지만 나가는 지출은 수없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매달 꾸준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가는 지출에 대한 금액에 포커스를 하는 것보다 가계부의 지출 리스트를 만든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계부 작성의 본질보다는 내가 너무 지출이 많은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계부를 작성하며 지출 금액보다는 나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생각보다 나에게 대한 습관적 소비 또는 지출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부 리스트 작성에 집중하시다 보면 세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를 포함한 우리 집 지출 구조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지출, 식비, 외식비 등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의식적 소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기분에 따라 사용하는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한두 달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3, 4개월 정도 지나면 기분에 따라 사용한 돈은 후회가 느껴지기 마련이기에 의식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런 가계부 작성이 습관화되면 나도 모르게 세이빙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출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분명히 내가 줄일 수 있거나 또는 쓸데없이 사용한 지출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때 일부러 다른 지출을 늘리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바로 이때 세이빙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매달 얼마씩 세이빙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1년 뒤에는 얼마가 모일지에 대한 플랜이 생기게 되고요. 나의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이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제적인 세이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지출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무조건 저축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인 세이빙이 있는데 이것은 위에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현실적인 지출 구조를 파악한 후 내 지출을 줄여서 세이빙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강제적인 세이빙은 정말 큰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세이빙은 지출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왜 이 지출이 발생했는지, 꼭 이 지출이 필요했는지, 이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는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봄으로써 지출에 대한 반성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세이빙으로 연결된다면 자연스러운 종잣돈 마련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작에 나에게 분명한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세이빙이 종잣돈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계부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당장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분명히 5년, 10년이 흘렀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가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이 자발적인 소비 습관이 여러분의 세이빙을 만들어 줄 것이며 이 세이빙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종잣돈의 크기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즘 같은 초인플레이션, 고금리 상황에서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케미부동산 해방일지, 단리와 복리의 차이.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은 돈에 다시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이빙하는 돈은 단리로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대부분인 거 알고 계시나요?
반대로 내가 쓰는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페이먼트, 모기지 등등은 전부 복리로 페이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은행에 가서 세이빙을 시작하면서 단리인지 복리인지 확인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당연히 복리로 오픈해 주겠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어카운트 오픈하실 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세이빙하는 돈이 꼭 복리로 불어나는 곳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메모리 쌓이기를 기대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기회를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